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선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음, 새 봄의 3월을 맞이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 근데 이제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 조금 독특하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제일 이제 1년 중에 짧은 달인데 오늘은 덤으로 하루가 더 붙어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24년 올해 윤년이라고 하고 2월이 윤달이죠. 그리고 2월 29일이 바로 윤일이 되겠습니다. 뭔가 그 천체 운행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이 지구가 이게 이 원운동을 하는데 이게 360이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누적이 되다가 보면은 어, 이게 4년에 한 번 정도 대체적으로 4년에 한 번 정도로 이게 하루의 차이가 이제 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그 하루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제 윤일이 되겠습니다. 음, 2024년 4로 나눠서 떨어지면 윤년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이제 100으로 이 나눠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그것도 또 윤년이 아닙니다. 근데 어, 4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또 윤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 약간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4년 만에 한 번씩이죠. 그런 의미에서 윤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음, 윤년의 2월 달에 하루 들어가는 29일로서의 그 윤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윤년, 윤달, 윤일에 걸친 어떤 그 우리네 풍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윤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일, 립데이네요. 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024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2월 달이 이제 29일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년일 때는 28일까지 있는데 윤년일 때는 29일 하루가 더 2월 달에 들어가요.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하루가 더 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방송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월 2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윤년의 60번째 날로 윤일이라고도 한다. 자, 29일이 있는 2월 29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29일 자체는 윤일이 되는 거죠. 이 날은 윤년에만 존재하며 윤년은 보통 서기 해가 4의 배수인 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니까 2024년은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해는 어, 그 윤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400의 배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100의 배수인 해는 이 날이 없다.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떨어지는 해가 윤년이기는 한데 어, 100으로 나눠 갖고서 떨어지는 해가 또 있죠. 예를 들어 1900년 이런 경우 1800년 이럴 때는 이제 윤년이 아닌 거예요. 음, 그런데 어, 그 400으로 또 나눠 떨어지는 그 해가 있죠. 2000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윤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지금 쓰고 있죠. 그레고리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레고리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양력과 음력 이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양력이 바로 이 그레고리력입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그 이전에 율리우스 시저죠. 시저력을 개정해서 시행한 역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1582년 이전에는 이제 율리우스 시저력을 이제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한 이유는 율리우스력의 계산법은 천체 운행과 불일치함으로 오차가 발생했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는데 이 그레고리력은 달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태양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의 한 종류로서 이 역법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시기는 20세기가 되어서이다. 그러니까 1582년에 그레고리력이 나왔지만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일반화된 시기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서 이제 어,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실 그레고리력이니 율리우스력이니 이거보다는 우리가 양력, 음력 이렇게 에, 이제 알고 있는데 음력은 이제 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달력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양력은 이 그레고리력으로 이제 태양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날이 생일이거나, 즉 윤일이 생일이다라는 얘기죠. 2월 29일이 생일이거나 제삿날이면은 원칙적으로 4년마다 생일을 지거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2월 29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그다음에 2월 29일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생일이 없는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4년 후에나 2월 29일이 들어오니까 4년이 지나면 한 살이 된다. 아,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진 않죠. 음, 이게 정말 이제 속상하는 그 일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잠시 뒤에 그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갖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때문에 태음력을 사용하던 국가에서는 음력으로 생일을 정하거나 전날 혹은 다음 날의 생일이나 제사를 지내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 방법뿐이 없겠죠. 2월 29일을 기다렸는데 아니 2월 29일이 안 돌아와. 그럼 2월 28일을 생일로 해야지. 뭐 이럴 수뿐이 없죠. 그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4년 뒤에 한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음력이 있으니까 음력으로 하면은 이제 양력하고 또 다르니까. 근데 음력에서도 또 이제 윤달이나 윤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속상하는 일이 또 발생이 돼요. 자,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9일이 있는 해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의 해다. 이게 인제 천간지지로 인제 이 갑자, 을축 이걸 따지잖아요. 인제 그 거기에 일치되는 그 띠가 있습니다. 띠는 이제 12 종류니까. 근데 이제 쥐띠와 용띠와 원숭이띠 4, 30 이니까 4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해에만 인제 2월 29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월 29 일이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400 년에 13 번이 나타나고 금요일, 토요일인 해는 400 년에 14 번이 나타나고 월요일, 수요일인 해는 400 년에 15 번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건 뭐 가만히 계산을 해 보면은 인제 뭐 해답을 구할 수는 있을 텐데 글쎄 뭐 천문학자가 아닌다면은 글쎄 천문학자도 뭐 저걸 뭐 앉아서 세고 있을까요? 네. 뭐 어찌 됐든 뭐 저렇게 그 인제 통계적으로 보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경자, 경진, 경신년 중에는 2월 29 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임자, 갑자, 병자, 무자, 임진, 갑진, 병진, 무진, 갑자, 병자, 무자, 임진, 갑진, 병진, 무진, 임신, 갑신, 병신, 무신년에는 모두 2월 29 일이 있다. 올해가 갑진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갑진년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인제 두 번째 줄 두 번째죠. 갑진년. 올해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2월 29 일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월 29 일은 4 년마다 한번 돌아오므로 400 으로 나눠지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중간에 낀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 해의 2월 29 일과 다음 2월 29 일은 다음과 같이 이 5 요일의 차이가 난다라고 인제 돼 있네요. 1904 년부터 2096 년까지 월, 토, 목, 화, 일, 금, 수요일 순으로 그다음에 2014년 2104 년부터 2 119 196 년까지는 금, 수, 월, 토, 목, 화, 일요일 순으로 그다음에 2204 년부터 2296 년까지는 수, 월, 토, 목, 화, 일 금요일 순으로 인제 순환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5 요일이라는 것이 인제 이게 1904 년이 인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윤년이 2월 29 일이 오는 윤년이 올 때는 2월 29 일이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인제 5 날짜가 건너뛴 다음에 인제 이 오는 요일 요런 요일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14 년부터 2104 년부터 2196 년까지는 넣고. 글쎄요. 지금이 인제 2024 년인데 지금 요 첫 번째 줄 요 상태 순으로 돌아가겠지만은 2104 년이 되면은 인제 이 요일이 이렇게 그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104 년 그때는 뭐 없을 테니까 모르죠. 그다음에 더 지금 그레고리 역법도 더 그냥 아주 정확하고 정교한 그런 역법이 또 나와 갖고서 이런 체계가 또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400 으로 나뉘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중간에 낀 경우를 제하면은 28 년마다 2월 29 일에 요일이 인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인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인제 그 100 으로 나눠지는 해 중에서 또 400 으로 인제 나눠지는 해는 인제 이 윤년과 평년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인제 이런 현상이 인제 쭉 나타나서 반복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을 일일이 앉아 갖고서 따져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 어찌 됐든 그 이 역법, 천문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인제 저런 현상을 갖다 이렇게 발견한 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다섯 번째 보면 "윤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3 일절과 연휴가 된다."
뭐 당연하겠죠. 2월 29 일이 일요일이다. 뭐 언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 바로 그다음에 3 일절이 이제 오면 3 일절이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연휴가 된다라는 얘기죠. 2월 28 일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토요일이 되고 그러면 3일 인제 쉬는 이제 그런 그 연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윤달의 윤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윤자가 윤달 윤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통이 아닌 왕위. 그러니까 어 뭔가 정통이 아니면 정부 이렇게 나누는데 정통이 아닌 왕위를 또 이렇게 윤으로도 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글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별로 어 느껴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인제 개념의 용어가 될 것 같은데 단지 인제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것을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여분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분의 월일 이게 바로 인제 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달, 윤년, 윤일. 그다음에 인제 아주 그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뭐 지금은 뭐 이 천체의 움직임을 옛날에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측을 했겠지만 지금은 뭐 정확한 인제 시계에 의해서 인제 이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해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윤초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방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건 윤년, 윤월, 윤일 이게 그러니까 윤초예요. 그러니까 1 초를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인제 정확하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으면은 1 초의 차이가 났을 때 1 초를 딱 집어넣어 갖고서 인제 천체 움직임을 갖다 인제 정확하게 그야말로 인제 이 1 년의 시작이 뭐 예를 들어 360 일을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그런 이 역법상 이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1 초를 갖다 집어넣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인제 천문학계에서 인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인제 상세하고 인제 자세한 얘기가 되겠죠. 그냥 우리는 어 "올해가 윤년이야." 그다음에 음력으로 "올해 윤달이 꼈어." 뭐 "윤달이 끼는 해는 뭐 하지 말라며. 깨는 끼는 달은 뭘 하지 말라며."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윤년이 되면 2월 달에 하루 더 있네." 뭐 인제 이런 인제 개념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제 천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인제 세세한 부분까지 인제 계산해서 윤초를 집어넣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제 천문학을 이제 업으로 하고 있는 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제 어떤 인류의 삶의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인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분으로 인제 이 윤달이나 윤일이 들어가고 윤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덤이라는 의미도 있죠. 덤 하나 덤으로 받았어. 하루를 받은 거야 그야말로.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은 양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력에도 있다. 그렇죠. 예. 윤달이라는 게 인제 음력에 주로 있죠. 윤달. 그 한 달 자체가 인제 윤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음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인제 메톤 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 메톤 주기라는 게 19 태양년 12 달이니까 19 태양년 228 달이 되겠죠. 예. 그게 235 상망월의 날수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인제 양력과 음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제 메톤 주기라는 게 인제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한 건데 거의 일치하니까 저기에 맞춰 갖고서 인제 에 이 윤달을 계속 집어넣어 갖고서 그 어떤 1 년이 시작되는 주기를 갖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해가 시작되는 인제 주기를. 이제 옛날에 시원력이라고 청나라에서는 인제 이 음력을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인제 저 시원력 음력을 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19년 만에 235 상망월이니까 19 년간 7 번의 윤달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제 대체적으로 한 해가 이제 태양의 움직임을 이제 맞춰 갖고서 인제 우리가 인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윤달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1 년의 시작이 음력으로 따지면 계속 바뀌겠죠. 정월 초하루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1 년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윤달을 집어넣는데 정말 고대 사람들이 이 태양과 달을 관측을 하면서 저런 것들을 발견해 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음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뭐 지금 저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죠. 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달에 대해서 인제 자료가 있어서 링크를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자, 윤일의 인제 추억이 있죠. 윤달 때문에 오는. 음
저희 아버지가 인제 그 양력으로 7월 6일 날 인제 돌아가셨는데 음력으로는 6월 1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제 생활하면서 '아 돌아가신 날 전날이 기일이다.' 이렇게 인제 알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12 시가 돼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 기일이죠 사실은. 근데 인제 요즘은 워낙 현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음 그 전날 이 가족들이 모였다가 밤 12 시가 되면은 인제 제사를 지냈는데 워낙 뭐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전날 저녁 때 와서 인제 일찍 제사를 지내고서 인제 각자의 생활터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 '돌아가신 전날이 기일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음력으로 6월 1 일이었는데 그 해가 그 해에 어 그러니까 6월 1일 그 이전이 5 월인데 5 월이 29 일이 있을 때가 있고 30 일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하루가 인제 이게 윤일로 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인제 저게 인제 뭐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30 일이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제 만일 30 일에 돌아가셨다. 요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뭐 몇 년 후에 그 30 일이 돌아올 테니까 어 '아이고 이거 뭐 제사 지낼 수 있는 기일이 인제 없어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런데 다행히도 6월 1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력으로 따져도 뭐 5월 29 일이 됐든 30 일이 됐든 6월 1 일이 인제 기일이 되기 때문에 인제 관계없다는 얘기죠. 음 그다음에 인제 친구의 그 생일이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음력으로 8월 30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직접 들어가서 인제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2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8월 31 일이 음력 8월 30 일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어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죠. 이 친구 생일날 이제 생일 축하를 하러 가면 나는 생일이 1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서 인제 8월 음력으로 8월 29 일을 생일이라고 해 갖고서 인제 생일을 인제 축하를 해 주고 12년 만에 8월 30일 날 인제 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참 윤달, 윤일이 끼면은 애매모호하죠 사실. 아까 19년 만에 7 번의 윤달이 낀다고 그랬는데 윤달에 인제 태어났는데 음력으로 생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애매한 거죠. 그다음에 그 윤달이 안 오니까.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지 몇 년 지나가야지 인제 윤달이 오게 되니까 인제 윤 이 그러니까 유 음력을 생일로 하는 사람들은 윤달일 때는 아주 그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양력으로 인제 뭐 환산한다든가 양력으로 인제 생일을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칠정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세종 26 년에 1444 년에 만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역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칠정산이 우리가 지금 음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태양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영법은 칠정산이 최초다. 자 그런데 저 칠정산을 이렇게 쓰면서도 중국이 "야 이게 어 우리의 아까 청나라에 뭐 시원력이 있다고 그랬죠. 응? 우리의 시원력을 쓰지 않고서 뭐 다른 역법을 써?" 이게 중국이 뭐라고 할까 봐 이제 쉬쉬하면서 몰래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서 인제 이제 그 이제 원병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인제 전황 보고하고 그럴 때 인제 날짜가를 이렇게 틀리고 인제 이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인제 전전긍긍하다가 임진왜란 당시부터 인제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이 정말 참 이게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법까지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역법을 사용하지 못하고서 어 중국 눈치나 보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조선시대 때 살아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뭐 주작보다 더 주작스러운 승리학을 신봉했던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들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결국은 1900 년대에 들어오면서 만국으로 이어지는 게 조선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윤달에는 여러 가지 풍속이 인제 있다라고 하네요. 자 윤 11 월이 이렇게 등장하기 어렵다 보니 빚은 윤 동짓달 며칠 날에 갚겠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동짓달이 인제 윤 11월 윤 동짓달이 인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음 "언제까지 갚을래?" 그러면 내가 뭐 연말까지는 갚아 줄게."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윤 동짓달 며칠까지 내가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윤 동짓달이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떼먹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인제 이해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윤달이 생겨날 때 옛 풍속에서는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다 하여 공달이라 불렀으며 민간에서 윤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무슨 일을 해도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는 달로 여겨 평상시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했던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곤 했는데 주로 이사를 하거나 혼례를 올리고 수의를 짓거나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단장하는 일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인제 명리학을 하는 분한테 한번 저거에 대해서 인제 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윤달에 뭘 이 산소를 손보고 뭐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생겨낸 풍습이지 음 무슨 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풍습은 실제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인제 영자와 구자가 들어가는 날 9 일, 10 일, 19 일, 20일, 29일, 30일 이때 인제 이사를 많이 다니죠.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인제 풍습이죠. 자 현대에는 윤달의 결혼식 등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데 윤달에 대한 의미가 와전되어 윤달이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삼가는 달이라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2012년 4월, 5월 윤 3월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10월, 11월 윤 9월인데 그때 결혼 성수기 시즌이죠. 사실 봄하고 가을이. 이때 윤달이 겹치면은 결혼식장 예약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인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혼여행지에 가면 인제 헐렁한 거죠. '여유로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리학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일이다. 윤달이라고 해서 뭘 하지 않고 이거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오늘 2월 29일 이제 윤일이죠. 윤일. 윤년의 윤일을 맞이해서 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좀 설명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쉽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윤이라고 하는 것은 공달, 덤 뭐 그렇게 생기는 날이니까 실컷 즐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희귀질환의 날이에요. 이 희귀질환의 날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평년일 때는 2월 28 일이 되고 윤년일 때는 2월 29 일이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희귀질환의 날은 2월 29 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 에 방송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2월 28 일로 돼 있죠. 네. 희귀 질병에 걸린 환자들의 건투를 이제 빕니다. 그렇게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3 일절 3일 운동으로 시작되는 어 봄날을 맞이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